안녕하세요. 2021년 5월 2일 일요일 사례로 풀어보는 지붕경매 68강 시간입니다. 제가 매일같이 지붕경매 강의하면서 먼저 얘기하는 얘기가요. 두기둥, 우리 지붕경매 해결하는 프로세스 두기둥이 바로 소송과 협상입니다. 이 두기둥을 잘 기억하시고요. 소송 공부하고 협상 공부를 하시면 지붕경매 하는 데 있어서 수익을 내기에 아주 여러분들이 해결하는 프로세스의 가장 핵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소송에 관련된 얘기가요. 여기에 1, 2, 3회 우리 교재 뒷페이지에 네모 박스에 항상 한 번씩 보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용 증명을 먼저 보내고요. 가압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그리고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과 공유물 분할 소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소송에 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협상을 임하는 협상 5법칙, 시옷, 이응, 지읒, 치읒, 후 이 앞글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옷은 상급차 법칙, 엄살 부리기, 질문하기, 또 첫째 안에 yes 하지 않고요. 그리고 치읒, 투로 돼 있는데 침묵 종결법까지 같이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68강 시간입니다. 하기 전에 먼저 제가 이 지분경매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밴드에 들어오고자 하시는 분은요, 밴드 전체 검색란에 지분경매라고 찾으셔서 노란 표지가 있는 지분경매 밴드 여기 검색란에서 찾으셔서 실명으로 수락받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요,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분묘 기지권에 관련된 판례, 대법원 첫 판례인데요. 지료, 땅 사용료를 내야 된다는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좋은 이러한 그 판례가 나왔습니다. 분묘기지권 판례에 지료를 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토지에 분묘가 있을 때 이 토지권자에게 이 분묘 갖고 있는 이 소유권자는 지료를 내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앞으로 법정지상권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법정지상권은 토지가 있고 건물이 소유권이 다른 경우에 이 건물주가 토지주에게 법정지상권이 있을 때 배타적인 이러한 점유를 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이러한 그 분묘기지권의 판례에 따라서 보면 앞으로 법정지상권도 이 지료를 내야 될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된다 해도 지료를 내야 될 가능성에 또 판례가 나올 이러한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땅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20년간 이 분묘 산소죠. 지금 이 빨간 거 제가 이렇게 사선을 친 게 산소라고 했을 때 이 산소를 관리해 가지고 묘에 대한 권리를 얻었다. 그런데도 이게 바로 분묘기지권입니다. 묘에 대한 권리를 얻은 게 분묘기지권인데요. 토지 사용료인 지료를 땅지자에서 지료를 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땅 주인에게 내야 되는 이런 판례가 처음으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단인데요. 지난 4월 29일 날 냈기 때문에 제가 4월 30일 날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AC, BC로 얘기했는데요. AC, 여기 있는 땅 주인이 A씨고요. 이 분묘를 소유한 분이 B씨입니다. A씨가 해당 땅에 대해서 조상묘를 관리하고 있는 이 B씨를 상대로 해가지고 지료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지료 청구 소송, 우리 이 지분경매에서는 지료 청구 소송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 지료 청구 소송 같은 경우에는 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과 마찬가지로 가압류할 수 있는 땅이 있을 때는 가압류를 또 사전에 하면서 이 분할 소송을 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이러한 판례인 것 같습니다. A씨가 자신의 땅의 조상묘를 관리하고 있는 B씨에게 토지 사용 대가를 지급하라 이러한 그 지료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A씨가 경매 절차를 통해서 이 이천에 있는
이 땅을 사들였는데요. 이 B씨가 그 할아버지하고 또 아버지의 묘가 있는 이러한 땅이었습니다. A씨는 땅에 대한 소유권을 본인이 갖게 된 이상 그때부터 B씨에게 토지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 B씨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분묘기지권을 취득했으므로 토지 사용료를 낼 수 없다. 분묘기지권이 있기 때문에 낼 수 없다.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근데 B씨가 주장한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에 우리 그 분묘기지권은 뭐 자신의 땅에 묘지를 설치하고 다른 사람이 매매해서 묘지 이전에 대한 약정이 하지 않을 때, 또 토지주인한테 허락을 받지 않고도 20년간 평온하게 점유 사용할 때는 이때는 바로 분묘기지권, 관습법적 분묘기지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심에서는 분묘기지권이 있으면 토지 사용료 내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나왔고요. 이 기존의 대법원 판례가 분묘기지권 있으면은 토지 사용료 지료 내지 않는다는 게 지금까지의 판례 태도였습니다. 근데 항소심에서는 묘지 부분에 대해서 지료조차 지급받을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하다 해가지고 또 2심에서는 바뀌었어요, 그게. 그런데 4월 29일 날 이 대법원의 전원 합의체 판단에 의해 가지고요, 이러한 지료를 내야 된다는 아주 획기적인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올려놓은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4월 29일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그 분묘기지권에 지료를 내야 된다는, 땅 사용료를 내야 된다는 이러한 그 판단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이제 좀 숙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또 이 법정지상권에 관련해서 건물과 또 토지에 관련해서 지료를 내야 되는 이러한 판례까지도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자,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오늘 우리 실전반에서 이 청구와 관련해 가지고 판례 이 재판에서 확정을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 같죠? 이 재판의 판결문인데요. 공유물 분할 소송해 가지고 이제 경매에 붙여라 하는 이러한 그 판결을 받은 겁니다. 제가 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전반의 제자가 판결문 받아온 건데요.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다세대 주택에 관련해 가지고 이 지분을 매입한 건데요. 원고가 이제 우리 실전반의 제자분입니다. 그래서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의 부동산을 2020년도 작년에 토지 건물 지분에 대해서 경매 절차로 이 13분의 2 지분을 매수 신청해서 매각 허가 결정을 받아 등기 이전을 격려하고 별지 목록 2 기재 지분으로 이렇게 공유하고 있다. 이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와 공유자 사이에는 분할하지 않는다는 특약의 한 바가 없다. 특약이 있을 때는 이 공유물 분할 소송하는데 지장이 있죠. 2번입니다. 그 뒤 원고는 2020년 4월 초에 내용증명 보낸다고 했죠. 내용증명을 제일 프로세스 중에 1번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13분의 2 지분권자인 타공자와 수차례 통화해서 협의를 하였고 13분의 2 지분권자인 이 다른 타공유자의 남편과도 통화하면서 공유부동산에 대한 이러한 정리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조금 글씨가 안 보이네요. 조금 크게 넣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내용 증명을 보냈고 통화하면서 공유부동산에 대한 정리를 위한, 해결을 위한, 해소를 위한 협의를 위해서 상의할 시간을 달라고 해서 충분한 시일을 줬는데 묵묵부답으로 아무 연락이 없어서 최종적으로 그 다음 4월 17일에 전화해가지고 물어보니 매수할 의사가 없다고 했다. 없다고 하든지 이 협의가 되지 않아야지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하죠. 여러분들이 낙찰받았다 그래가지고
바로 상대방 타 공유자의 의사도 묻지 않고 그대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제일 먼저 하시는 게 이렇게 내용 증명 보내기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유물 지분 매입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은 성질상 현물로 분할할 수 없으므로 별지목록 1기재 부동산을 경매하여 그 매각 대금을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원고는 별지목록 1기재의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원고에게 얘기한 겁니다. 원고가 이제 채권자가 되는 거죠. 경매에서 그 매각 대금 중에서 경매 비용을 공제한 다음 별지목록 2기재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원고 피고에게 배당되도록 하여 공유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이다 라는 이런 청구 원인에 관해서 다 손을 들어준 거죠.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 보시면요, 별지목록 1기재, 잠깐만 여기 조금 크게 놓고요,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별지목록 1기재 부동산 경매에 붙여 그 매각 대금에서 경매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목록 2기재 각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원고 피고들에게 분배한다 라고, 이렇게 그 별지목록 1이 부동산에 관련된 이러한 목록이고요, 별지목록 2기재가 지분 이 관계가 조금 많아서 따로 공유자 그리고 낙찰받은 투자자 이렇게 그 표시를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분배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런 판결이 나오면요,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청구 취지하고 주문, 이게 주문이거든요. 지금 여기 써놓은 이 부분이 지금 주문입니다. 그래서 주문과 같다라는 게 이겁니다. 결국은 원고가 쓴 청구 취지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 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유물 분할에서 경매에 붙여달라는 거가 그냥 인용이 된 겁니다. 바로 이제 그 경매 신청을 하게 되면요, 이 배당 받아가지고 나오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손해보지 않는 이러한 아주 기술들이 또 있습니다. 경매에 붙여가지고요, 그대로 하게 되면은 손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위해서 우리가 실전반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경우에 손해를 보지 않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고요. 아무튼 이 청구 취지대로 주문이 바로 이렇게 나왔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판사의 단독 판사의 판사가 한 명이죠. 이런 그 공유물 분할 소송에 대해서 진행을 했던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겁니다. 실전반에서 이제 우리 제자분이 받아온 이러한 그 소송 내용이고요. 오늘은 여기 보시는 것 같이 256페이지입니다. 68강이고요. 이제 이 교재가 마감이 돼가지고 끝에까지 진행이 다 되면요, 다시 앞부분부터 다시 자세하게 반복해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할 겁니다. 원고가 제출한 본 사건 현물 분할, 아까 거는 우리가 그 경매에 붙이는 이러한 그 배당을 받는 이런 그 현물 분할이 아닌 배당에 의한 형식적 경매를 하는 이러한 그 판결문이었고요. 여기 지금 68강에 하는 거는 이 토지에 대해서 현물 분할하는 이러한 내용의 사항입니다. 현물 분할을 하기 위해서 지적도를 내게 되는데요, 이 지적도 진한 부분이 현물 분할할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현물 분할할 좋은 위치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재판을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원고가 제출한 청구 취지 변경에 따른 이러한 또 현물 분할 부분을 재판부에 보낸 간이 도면입니다. 여러분들이 현물 분할할 때요, 이 도면을 가끔 물어보시는데요. 이거 뭐 예를 들어서 건축사 사무실에서 정확하게 1cm도 틀리지 않게 이렇게 그 만들어야 되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는 것 같죠? 지적도를 기본으로 해서 이렇게 알아보기 좋게 1, 2, 3, 4, 1로 이렇게 연결되는, 순차적으로 연결되는 이러한 그 지적도를 만드시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따가지고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그려가지고 복개도로다, 뭐 이런 것들을 표시해 주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도로고요. 지적도 모양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원고가 제출한 소장에 대해서
피고가 답변하는 이 답변서입니다. 원고가 현물 분할을 청구한 부분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요지의 답변서고요. 결국 조정을 위해 가지고 원고 청구에 이의를 제기해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이러한 주장 같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답변서에 항상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같은 경우에는 요 가단이라는 사건 부호가 있습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고요. 원고 피고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답변서 내용입니다. 물론 답변서에서 뭐 조정하지 않은 의사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가 필요에 의해 청구한 소송이므로 원고가 소송 비용 분할 비용을 부담한다. 뭐 이렇게 보통 대부분이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피고들은 건물 분할에 있어서 토지의 형상, 위치, 이름, 뭐 이런 여러 가지 경제적 가치, 보존과 공평하고 공정한 분할이 되어야 한다. 이런 아주 판례에 있는 내용을 이제 베껴가지고 이렇게 써놓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도로에 접한 부분이 이 도로에 너무 이렇게 많이 넣었다. 그래서 난 부당하다. 원고 같이 분할한다면은 이 전체적으로 나는 따를 수가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결한 부분에서 다시 자기가 바꿔가지고 조금 또 피고들이 또 타공유자들이 이 유리한 부분으로 답변서를 낸 거죠. 이게 복개 도로고요. 이런 모양의 땅 모양입니다. 사진을 보고 이렇게 보시니까 좀 이해가 빠르시잖아요. 요 땅 모양이고요. 보세요. 지적도가 요 모양이었고요. 이게 지적도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자세히 볼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지적도에 의해 가지고 다시 그린 거고요. 네이버라든가 이렇게 항공 뷰를 보시게 되면은 위에서 보는 이러한 사진들을 여러분들이 입수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뭐 요 부분을 달라 그러든지 요 부분을 이렇게 잘라서 나는 여기 달라, 여기 달라. 자르면 뭐 여기 도로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공평하게 제가 보기에는 자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또 타공이자 같은 경우에는 거부하는 이런 답변서를 낸 겁니다. 원고 피고가 제출한 소장과 답변서를 검토하고 재판부에서 원고에게 성명 준비 명령을 내렸는데 여기서 현물 분할할 경우 주의할 법리가 하나 있습니다. 전사라는 건데요. 원고가 지분 경매의 초심자이기 때문에 타공인자 지분에 2억 상당의 가압류가 경료되어 있는 걸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고 그대로 현물 분할을 낸 건데요. 이 현물 분할에 관해 가지고는 공유물 분할 소장을 제출한 거 큰 실수입니다. 가압류 등기 같은 이런 근저당 같은 제한 사항이 등재된 이런 바로 타공이자에 올려 있을 때 우리가 그걸 막기 위해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하는 건데요. 이걸 안 해가지고 상대방 타공이자가 이런 가압류 등기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가처분 신청 안 한 게 첫 번째 실수고 전사와 관련된 법리를 모르고 현물 신청한 게 두 번째 실수다라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꼭 해놓는 게 좋습니다. 타공이자 지분에 이런 가압류가 꼭 우리가 근저당이라든가 가등기 같은 거를 타공이자가 일부러 올려놓는 경우도 있지만요. 실제 채권 압류 등 뭐 이런 가압류 같은 이러한 가압류가 다른 타공이자의 다른 채권자로부터 들어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데요. 전사법리를 모르고 이렇게 바로 현물 분할을 하신 거예요. 이런 경우에 다음 법리 현물 분할일 경우에 바로 전사된다. 이 내용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처럼 한 명의 타공이자 지분에 설정된 가압류에 인해 가지고 현물 분할 시 나의 지분에 그 가압류가 그대로 옮겨지는 것을 전사라 그러는데 현물 분할하게 되면 이 전사에 의해서 굉장히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다음 주에 이제 여기 뒤에 성명 준비 명령 바로 성명 준비 명령에 이제 판사가 이 전사에 관련해 가지고 조금 걱정이 되기 때문에 판사가 지금
요 전사에 관련된 내용의 성명준비명령을 저한테 이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메일로 받아가지고 요 내용들을 여러분하고 공부하기 위해서 같이 다음 주부터 요 성명준비명령의 전사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죠? 현물 분할할 때만 이 전사의 법리가 해당되는데요. 현물 분할하게 되면 나의 지분에도 그 가압류가 그대로 옮겨지기 때문에 바로 이 가압류 금액만큼 만약에 이 경매에 의해서 현물 분할이 이제 잘 되지 않아 가지고요. 이 현물 분할로 자를 때도 2억의 나의 지분에 2억의 가압류가 타공이자의 지분에도 바로 이렇게 등기부등본에 올라오게 되기 때문에 엄청난 손해를 봅니다. 불합리한 이제 그 법리 같은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믿기지 않겠지만 현물 분할할 때 나의 지분에 그 가압류가 그대로 옮겨지는 게 전사라고 한다라는 이러한 내용 다음 주에 전사 이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전사를 통해서 지분 경매에 더 깊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